이게 이제 현재 그 부산 엄궁동 살인 사건과 예.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진행 중이네요. 엄궁동 사건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0년 전이에요. 예, 그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여성을 살해한 사람은 제 판단으로는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습격을 받았고 이 여성은 죽고 본인은 가까스로 살아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미제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특진의 눈이 어두웠던 잘못된 경찰들이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 영화 1987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고문을 했어요. 이야. 그 물고문을 견디다 못해 이제 두 분이 자백을 했고 남의 물건 훔쳤다는 자백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한다. 그것도 믿기 어렵고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까지 할 수 있냐라고. 그런데 공포감도 있고요. 또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은 모면하자. 다음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쓴 거네요. 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네. 무기징역 받고 복역하던 중에 이제 모범수로 감형이 이루어져서 21년 5개월 이상 복역하고 두 분이 출소하셨고요. 이 사건의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게다가 두 사람 중에 장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아주 시력이 아주 나쁜 그날은 정말로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는데 정상적인 시력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 사람은 밝은 대낮에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2심과 3심 변호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35년 변호사하면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그 기억해 보니까 이 사건이 네. 박지성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2,000장 분량의 그 사건 기록들을 살펴봤다고.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에요. 나중에라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셨던 이게 2,000페이지.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다가 이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 아예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니 근데 저 같이 오신 분이 그때 예, 당사자분입니다. 아 진짜로요? 당사자. 아이고, 억울한- 아이고 너무 예, 당사자분입니다. 아 진짜로요? 아, 그리고 억울한- 아이고 너무너무 아, 예, 아니, 저- 안녕하세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는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고 가정에 가면은 한 가정에 부모 아버지였을 거고 또 한 아들이었을 거고 그 가정 생활 원만하게 잘 하시길 빌면서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안 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아이고, 이거를, 진짜 아이고. 참 이게. 제가 이제 그 알을 자주 보는데 그러고 맞아요. 보니까 예. 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이제 몰라 뵀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아우, 참 정말. 20년을 그걸 안에 계신다는 게 사실 야, 근데 이게 21년 5개월 20일 사셨습니다. 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25년이라는 인생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신다라는 게 이게 그 가늠이 안 됩니다만 이게 정말 인생의 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게 참 정말. 그럼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그렇게 들어가셔서 저분 나이 만 31살 때 아우 들어가셔서 이제 50세대에 나오셨습니다. 야, 이 정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 뭐 지금이라도 이게 늦었지만 이게 좀 재심 뭐 이제 9월이나 한 10월쯤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좋은 결과가 좀 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예. 그때 제가 33살 때 또 아내는 29살이었었고 또 2살 먹은 딸도 있었고요. 그래 저는
안에서 아니라면 교도소를 말합니다. 안에서도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고 생활을 할 때면 또 가족들이니까 또 면회로 옵니다. 어머니도 오고 아내도 오고 애를 업고 면회로 오고 하면 왔다 가면 나는 속이 부서져 더 힘들더라고요. 면회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할 때면은 답장이나 한 번씩 해주고 면회 오지 마라. 또 제가 안에서 바람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나갈 때까지는 좀 살아 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2003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소리 들으니까 모든 게 또 싫어지더라고요, 세상이. 한날 엄마가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다 놔야 되겠다. 네가 언제 나와도 나올 건데 나오면 진실을 밝게 된다. 엄마가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오만 데 다 다녔더라고요. 기록을 얻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 기록을 집에 갖다 놓고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내가 한 번씩 가져와요. 가지고 법정에 같이 가요. 이거는 분명히 엄마의 혼이 담긴 거고 엄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나 이런 뜻으로 같이 가져가거든요. 진실이 밝혀지고 재판이 끝나면은 제일 먼저 가야죠. 어머니 아버지한테요. 또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소통이 되고 또 반성하고 자백하고 재심을 도와준 진범도 있었죠. 아 그래요? 3대 나라수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의 자백, 법정 증언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진범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아 진짜요? 이게 좀 뭐 사건 중에 그 네. 이 진범 중에 기억에 남는 그 사람이 이제 삼례 나라 수포 네. 사건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의 진범인데요. 예. 3대 나라수포 사건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발생했던 강도 치사 사건입니다. 전북 완주 삼내에 있는 한 슈퍼에 네. 새벽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가요. 현장에서 이런 금품과 폐물 같은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할머니가 사망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제 수사가 헤매다가 그 완주 삼내에 사는 그 장애가 있고 나이 어린 그 소년 세 사람을 아 그 본 것 같아요. 예, 잡아다가 그들을 때리고 협박해서 자백을 네. 받았습니다. 네. 이거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현장 검증 시에 지금 뭐 행동하는 피고인들의 행동 자체가 매우 수동적이고 수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면 사실 의문을 가져야죠. 얘네들이 정말 현장에 있었던 애들이 맞냐? 이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맞냐? 그래서 그 자백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짧게는 징역 3년 6월, 길게는 5년 6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들이 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부산지검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잡혔고 자백을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주고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던 그 나이 어린 가난한 사람들을 아유. 계속 복역하게 했던 사건이 삼내 나라수포 사건입니다. 아 이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죠? 인터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들을 폭행하고 진술을 짜맞춰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7년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법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자백 경위와 진술의 합리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진범을 용서했기 때문에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유가족의 아주 의미 있는 노력들이 있었고
약천오리 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범을 잡아서 자백까지 받아냈던 형사가 다시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분께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의미 있는 자료 때문에 재심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영화 재심에서는 그 약천오리 사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던 그 진범 잡은 형사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 영화 재심의 시사에 초대받아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형사분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실제 사건에서 내 역할이 있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뭔 영화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이제 대신 또 주변에다가 야 나도 이제 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연대가 깨지는 게 이런 식으로 깨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합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약속한 건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사건 얘기할 땐 반드시 황 관장님 얘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사진 제공해가지고 얼굴 나오게끔 하겠다. 예. 아 우리 황 반장님 황 요즘 반장님. 저희 좀 저기 하겠습니다 지금 황 반장님. 황상만 예, 단장입니다. 황상만 반장님. 반장님. 예. 반장님이 계셨기에 예, 다시 이 재심 사건이 또 이렇게 함께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군요.